비트코인의 성질이 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. 최고점 73,700달러 정도 되는데 그걸 넘자마자 10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. 최고점을 뚫게 되면 그 뒤로는 상방이 완전 열리니까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혹시나 조정이 와서 10만 달러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좀 매수 찬스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네, 오늘도 웅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웅달님. 네,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우리가 지난 방송 한 게 이제 찾아보니까 한 지난주 수요일쯤 방송했더라고요. 네.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하고 이틀 만에 10만 달러를, 네,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아,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와, 한 번에 이렇게 오르면은 진짜 네, 확 오르는 것 같아요. 네, 그 비트코인 투자하는 짜릿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은 한 10만 4,400달러 정도에서 좀 주말이라서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. 네. 뭐 이거 그냥 재미 삼아서 웅달님은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게 빠를 것 같으세요? 아니면은 이제 최고점이 11만 달러 넘어서면 최고점 넘는 거잖아요. 지금 네. 중간 정도 됐으니까 네. 11만 달러랑 10만 달러랑 어디에 먼저 도달할까요? 어제까지만 해도 네. 저는 뭐 10만 이탈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그 음,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만났잖아요. 네.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네. 뉴스가 나왔더라고요. 네네. 그러면서 미중 회담이 되게 건설적이었고 상당한 음,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그 말을 베센트뿐만 아니라 중국 부총리 허리펑도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요 뉴스가 이제 나오고 나면 이제 오늘 아마 이제 미국 시간이 장이 열리고 이러면은 그때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. 뭐 음, 공동성명문이나 뭐 발표문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네. 뭐 그동안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런 태도를 봤을 때나 중국의 태도를 봤을 때나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아니면은 이렇게 발언을 안 할 것 같아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11만을 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웅달님은, 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긴 하지만, 네, 이제까지는 10만 달러 밑으로 먼저 오르더라도 한번 떨어졌다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, 네, 최근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는 것 같아서 11만 달러 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. 이런 네, 말씀으로 보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중국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별로 긍정적인 발언을 별로 안 했었잖아요, 사실. 뭐 워낙에 우리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막 질러대고 뭐 깜짝 놀랄 만이 있을 거다 뭐 이제까지 뭐 얘기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을 거다. 맨날 이렇게 블러핑이 좀 심한데 중국의 부총리 저는 사실 중국의 국무원 체계를 잘 몰라서 부총리가 어느 정도 급인지 모르겠는데 허리퐁 부총리가 건설적이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. 아예 성과가 없으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. 뭔가 좀 이야기가 오가긴 했던 것 같아요. 네. 웅달님은 어느 정도 발표가 있을 것 같으세요? 수위를. 그러니까 오늘 그 뉴스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네.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건데, 막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언급이 되긴 어렵지 않느냐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. 외신들을 네네. 보니까. 그런데, 우선 큰 틀에서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음, 중요한 거는, 오늘 이게 끝이 아니라 요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테니까 네. 그렇게 보면은 이럴 것 같아요, 저는. 그 공동 성명문이 발표가 됐을 때 혹시나 이거 좀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해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음, 저는 오히려 기회다. 아, 오히려 기간으로 보면은 이걸 디딤으로 해서 이제 주식 투자나 모든 투자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음,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네. 가지는 이 정도까지 두 정상이, 그러니까 그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거의 뭐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음, 이 허리펑 부총리도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온 거고, 그래서 네. 이런 정상이 좀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전부터
중국이 뭐 자기들은 뭐 얘기한 거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전에 다 조율이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와서 성명문을 발표하는 거지 네, 이틀 동안 스위스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해서 그게 오늘 딱 정리된 문서 한두 장으로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실망할 필요 없고 만약 실망 매물이 나온다 해도 오히려 그건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이틀 만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대화의 진전을 음, 이뤘다가 지금은 그래도 꽤 고위직인 두 사람이 맞아요. 만나서 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고 발표를 하는 것 같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. 제가 보니까 이 오늘 발표하는 게 웅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는 아닐 것 같거든요. 이 웅달님도 올려주셨지만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합의할 게 진짜 엄청 많잖아요. 이게 G2 국가 아닙니까?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두 개인데 하루 이틀 혹은 뭐 한 달 이렇게 협의해서 다 될 수가 없잖아요, 사실. 뭐 펜타닐로 일단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펜타닐에 대한 협의가 사실 뭐 물꼬를 튼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뭐 협상이 되겠죠. 거기는 그냥 출발점에 불과한 것 같고 나중에 뭐 우리가 사실 바라는 거는 그래서 뭐 50%야 80%야 20%야 뭐 이런 게 궁금할 건데 그게 오늘 발표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좀 세부적인 논의 사항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펜타닐 관련된 부분만 발표할 수도 있죠. 뭐 예를 들어서. 하지만 이거는 그냥 시작 부분일 뿐이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고 옹달님 말씀대로 실망해서 떨어지면 좀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면은 성 대표님께서는 네. 11만 달러와 10만 달러 이하 어떻게 네. 보세요? 아, 이것도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건데 네, 저는 근데 그게 우리가 재미삼아 하는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나 웅달님은 11만 넘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, 사실 11만 달러를 재돌파하는 거는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진짜 큰 의미가 있거든요. 어, 이게 비트코인의 성질이 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. 이게 보면은 요때 작년에 기억나시죠? 작년 3월부터 한 11월까지 요 최고점 73,700달러 정도 되는데 73,777달러인가 그래요. 바이낸스 기준으로. 그걸 넘자마자 10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. 네, 고점을 최고점을 뚫게 되면 그 뒤로는 좀 상방이 완전 열리니까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되게 짧은 시간 동안 3만 달러가 올라왔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만 달러 먼저 갈 수는 있는데 11만 달러를 넘자마자 막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 찍어봐라 하면 11만 달러이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웅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조정이 와서 10만 달러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좀 매수 찬스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이렇게 내러티브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에 미중의 무역 갈등이 좀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의 시작은 트럼프 시즌 1 때잖아요. 트럼프 1.0 때부터 무역 갈등이 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안 좋았는데 만약 이번에 풀리면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위기가 좀 기회로 되는 그런 뭐 중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11만 달러 먼저 갈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빠져서 10만 달러 미치면 그때는 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우리 그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고래동 공부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1비트 모으기 인증하기라는 글이 있거든요. 네. 여기에 제가 좀 되게 특별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. 도경 예경 아빠라는 분이 써주신 글입니다. 댓글도 25개나 달렸어요. 저에게 비트는 목숨입니다. 일단 와, 제목부터가 워딩이 좀 세죠. 그래서 네. 비트가 목숨이야? 하면서 좀 읽어봤습니다. 40대 중반입니다. 저랑 나이대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와이프분 있으시고 중딩, 초딩, 따님 두 분 있으시고 홀어머니 계시고 부양도 하시고 외벌이 하시고 비트맥 씨가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. 이제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
비트 맥시 분이 친한 분이 있었는데 그때 사라고 얘기해도 안 들리잖아요, 사실. 음,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. 그때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. 음, 아마도 우리 고래동 공부 뭐 시작하기 직전 뭐 그쯤 됐을 것 같아요. 우리 웅달님처럼 처음 만났을 때 이 정도 됐었거든요. 네.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리저리 공부를 해보니까 확신이 들고 이 부분이 제 관건인데 아 진짜 정말 화끈하신 분인 것 같아요. 집 팔고 월세로 이사하고 차 팔고 지금은 뚜벅이시랍니다. 와. 그러니까 집 팔고 차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신 건데 작년 10월이었어요. 싸게 사지 않으셨습니다. 9,500만 원에 8개를 사셨다고 합니다. 와,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분할 매수,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냥 한 방에 그냥 빡 하고 네, 매수하셨다고 어, 합니다. 10월 달에 9,500만 원이면 한 10월 말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사신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 맥시인 주변의 지인분이 한 이쯤에 사라고 하신 거거든요. 한 2천만 원쯤 됐을 때. 그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여기 한 7만 달러 뚫을 때쯤, 네, 요때 한 9,500만 원 됐거든요. 음, 요때 매수를 하신 겁니다. 진짜 완전 상남자시지 않습니까? 네. 이때 그것도 8개를 사셨대요.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막 그래서 8개를 사셔서 지금은 8개 현재 보유 중이신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고점 찍고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다들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? 그때 보통엔 드는 생각이 9,500에 샀는데 가격이 올라서 1억 6,500, 1억 6,300만 원까지 네,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다시 1.1억까지 떨어진 거죠.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팔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이분은 어차피 10년, 20년 뒤에 팔 건데 지금 지나가는 평가 이익이잖아요. 평가 손실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. 다만 더 살 돈이 없어서 아쉽다.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? 네, 여기까지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 돈에 대한 센스가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. 네. 2016년에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.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출 20억 받아서 그래도 자기 자본 15억이 들어간 거죠. 15억. 2016년도에 10억, 15억이면 강남에 이제 괜찮은 빌딩도 살 수 있는 가격이었거든요. 그 네. 정도 돈으로 상가를 샀고 이게 좀 애물단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요. 진짜 말 그대로 애물단지거든요. 그런 상태인데 비트코인이라는 혁명적인 통화에 탑승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. 8개나 샀으니까 매우 음, 적극적으로 타셨죠. 와, 지금도 평단은 의미 없고 오직 홀드. 네, 일단은 더 사진 않으시는 것 같고 지금 되게 와,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비트코인 매수하셔갖고 그래도 팔지 않고 10년, 20년 계속 홀드 하실 거라고 합니다. 예, 되게 어머니 집까지 내놓았대요. 그니까요. 근데 이걸로도 좀 부족한 거죠. 네, 이걸로 전부 비트를 또 매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음,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. 지금 집 팔고 비트코인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음. 웅달님은 지금 현 시점에서 집 팔고 비트코인 매수한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저거는 저는 옛날부터도 네. 그렇게 하고 저거는 안 될 것 같다. 음, 그 심리적으로 멘탈로 너무 힘들다. 네네. 그러니까 오늘 사연 나눠주신 분께서는 정말 사업도 오래 하시고 저렇게 네네. 35억짜리도 사보시고 네네. 이러셨으니까 저걸 버티실 수 있는 거고 1.1억까지도 떨어졌을 때 그 멘탈이 나오시는 거지. 저런 과거의 그런 사업적인 내공이나 이런 게 없으셨으면 네. 일반인 분들은 저거 못하죠. 못할 것 음, 같은데요.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능력이 좀 부족하면 너무 많이 힘들 수 있다. 이렇게 보면 될까요? 네네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우리 집이 한 5억인데 음, 한 대출로 만약에 대출 없이 5억이라고 치면 요즘에 뭐 주담대 이런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음.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를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. 아, 요즘에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가 안 돼 있으셔. 네.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네. 이게 가격이 사실은 뭐 내일 모레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네.
그러면은 그 원망을 그거를 제가 견디질 못할 거야. 아무리 뭐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100번 얘기해도 그런 분들은 맞아요. 올라갈 때는 그렇다고 하면서 막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못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음, 이 말을 저랑 진짜 가까운 분한테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만약 그런 분이 아니면 더더욱 얘기를 못 하는 거죠. 대출받아서 사기에는 좀 힘들다. 이렇게 네. 받아들이면 될까요? 네.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, 뭐,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이제 10만 달러 넘고, 또 좀 있으면 1억 5천 넘고, 뭐 2억 넘고 할 거잖아요. 그러면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. 지금 사도 되냐? 이거 물어볼 텐데, 거기에 대한 답은 그냥 사지 말라고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네. 비싸. 나는 안 사는 게 나은 것 같아.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도 문제고, 떨어져도 문제예요. 오르면 그나마 낫긴 한데 언제 파냐를 엄청 물어볼 거예요. 음. 그리고 떨어지면은 와 진짜 나 때문에 산 것처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AS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공부가 돼 있다면 나한테 물어볼 리가 없거든요. 그러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. 그럼 사지 맞아요. 말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. 그냥 괜히 어머님이라던가 형제라던가 뭐 이렇게 지인들, 가족들 비트코인 추천해줘서 좋은 말 듣기는 사실 좀 쉽지 않으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공부해 봐라. 뭐 요 정도는 괜찮지만 지금 사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. 직접 겪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.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게 이제 한두 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. 아, 그쵸. 근데 몇 달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비트코인을 네. 사시겠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. 그 이제 LTV를 막 따지잖아요. 바이낸스 같은 데서 보면은. 네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는 뭐 30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. 더 보수적으로 20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. 막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네. 그분은 이제 양이 적으니까 막 더 받고 싶은 거야. 음.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최대를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한다 딱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런데 저는 이거는 모른다. 저는 진짜 네. 모른다. 저는 안 한다. 이렇게. 네. 이렇게까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는 안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. 최대치를 얘기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분은 최대치를 받고 싶은 거야. 음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. 이거 만약에 청산당하면 네. 제 책임 아니라고 했더니 거기서 갑자기 또 눈빛이 확 바뀌어가지고 음.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니라고 네.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철저하게 아는 사람끼리 계약서 다 써야 되는 거고 네.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. 음.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사업적이나 투자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냉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했던 거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리 이렇게 평소에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다가 해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네. 그분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저한테. 저도 음. 그때 낯빛이 저도 변하는 거죠. 그렇게 음.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. 음. 본인 책임이라고. 청산되면 본인 맞아요. 책임이라고. 이제 괜히 나는 공부가 돼 있어서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남한테 추천하는 거는 진짜 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제가 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집을 하다가 4월 말에 폐업을 했거든요. 중국집을 할 때 손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딸하고 같이 왔는데 제발 우리 딸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딸이 안 사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.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. 아니, 비트코인을 그렇게 남한테 추천하는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. 본인이 공부해서 사는 건 괜찮은데,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따님이라고 해도 강요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주변에 추천해줄 생각보다는 그냥 내 앞가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는 음. 정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도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내 공부가 잘 돼 있나?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나?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